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런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오붓한 추석 명절을 보내셨는지 그렇게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장례식에는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은 지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거의 모두 참석한다고 보아야 되고,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한 영국 연방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들, 그 정상들도 거의 모두 참석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자간 외교회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당연히 바이든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죠. 현재 상태로 미국 법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한시적으로 이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나라나 특정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한 적용 대상에서 특정 나라나 특정 기업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그런 권한을 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겠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한민국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자신이 나서서 그 법안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을 할 수는 없겠죠. 정의선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나 우리 정부의 장차관이 미국에 건너가서 이미 우리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지만 그에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미국이 해주지 못하는 것도 이 선거 때문인 이유가 거의 80에서 90%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반 강요나 기업 회장이 미국에 찾아가서 어떤 로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입법 행위가 끝나기 전이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입법 행위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정상 간의 외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정성을 다해 미국을 설득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바이든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좌지우지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외교 통상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함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외교적 능력이 있느냐, 뒤에서 서포트를 그 정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대 관건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올해 치러진 12번의 하원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8대4로 더블 스코어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쫓길 대로 쫓겨 있는 상태이고, 참고로 미국의 선거는 11월 8일에 열리는데 미국의 하원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을 뽑는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라고도 불리고, 이 선거의 승패 여부가 향후 대권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바이든이 이 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현재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그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든에게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홍보할 수 있는 최대의 치적이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그런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아시아에서의 대한민국의 필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예외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반발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물밑으로 방해 공작을 많이 하겠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갈 수 있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이 장례식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 외에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의 외교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장례식만 참석을 하고 그냥 돌아온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행과 같은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에 한마디 거들어 줄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가까운 나라가 많아 보일수록 발언의 힘은 커지니까요.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나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이 독일, 카나다, 그리고 호주. 대체적으로 영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 독일에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서 독일에서 어떻게 협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쟁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행보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나라는 그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행보가 점점 더 국수주의로 흐를 것이 뻔한 상황이고, 그럴수록 글로벌 연대로 미국에 맞서는 이런 조치는 더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한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일방 독주를 제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잠깐 살펴보면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을 미국이 탐탁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 국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의 가려운 것을 조금씩 긁어주고, 그래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다른 나라가 미국에 와서, 다른 국적의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저런 로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 이익을 보는 그런 국제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겠죠. 어느 나라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그런 국제 흐름을 빨리 읽고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수많은 나라들의 정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자간 외교를 위한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처럼 너무나 어이없고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